혹시 발도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집에서 생활할 때 나는 소리, 그냥 발소리가 아니라는 얘긴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층간소음 갈등도 많아지는 추세이고 급기야 손도끼까지 등장한 곳도 있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6개월 안에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편안한 내 집이 힘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위층이 내는 소리에 아래층은 견디기가 힘들 때입니다. 온라인상에 관련 글들 많습니다. 윗집 발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얘기하면 더 뛴다 등 이런 게시글에는요. 자신도 그랬다는 댓글들이 잇따릅니다. 결국 또 일이 터졌습니다. 경남 통영에서인데요. 견디다 못해 위층에 올라가니 손도끼가 등장했다죠. 위아래층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이죠. 이들이 잡고 있는 거는 길이 50cm짜리 손도끼입니다. 도끼 나요, 경찰관님. 도끼 나. 그 손도끼에 아래층 주민은 손을 베었다는데요. 딱 도끼를 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리 오는 거를 내가 제압을 했죠. 잡고 내가 넘겨뜨렸어요. 이들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건 4층이 이사를 왔던 지난해 초라는데요. 몸싸움이 있었던 그날도 4층 주민이 5층에 인터폰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를 했다죠. 5층 집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손도끼가 있었다. 4층 주민의 주장입니다. 반면 5층 주민은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손도끼를 들고만 있었는데 4층 주민이 덤볐다라고 주장했다는데요. 경찰은 5층 주민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고요. 양측의 주장이 달라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끝내 해결을 못한 최악의 사례로 꼽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2016년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30대 김모 씨. 1년 넘게 윗집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윗집에 올라갔고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부인이 숨졌습니다. 2013년에는 설을 맞아 부모님 집을 방문한 30대 형제를 아래층에 온 40대 남성이 숨지게 했습니다. 층간소음 항의하러 올라갔다가 말다툼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9년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20만 6천 건이 넘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난해에만 4만 2천 건 넘게 접수가 됐거든요. 1년 사이 61%나 늘어난 건데요. 발도장이라고 하죠. 아이들 뛰는 소리, 어른들 걷는 소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에서는 독특한 주파수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주파다라는 것들입니다. 말로 떠들고 우리가 물 내리는 소리는 고주파다 보니까 쉽게 저감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이 저주파수 부분 자체는 파장이 커서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층간소음 10건 중 6건은 이 뛰거나 걷는 소리고요. 다른 이유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거 줄이려는 노력도 다양해졌는데요. 방음, 흡음 제품들을 많이 찾고요. 발소리 때문에 이 실내화 매출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입니다. 층간소음 해결에 가장 합리적인 시간대가 존재한다는데 6개월입니다. 소위 골든타임인 거죠. 아랫집은 6개월 이내에는 층간소음을 소음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1년이 싹 넘어갔을 때는 소음 문제가 뭘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음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넘어가면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경부도 지난 2012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죠. 중재를 요청해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